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디케어를 처음 가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가입했지만 메디케어의 전체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디케어의 큰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의 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플랜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아주 많은 메디케어에 대한 동영상이 있지만 그 동영상이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플랜은 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셔야만 그 내용들이 나에게 맞는지 아니면 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닌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메디케어를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3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메디케어 사용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즉, PPO와 HMO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그 선택한 사용 방식에 따라서 그 필요한 플랜들이 있거든요. 그 필요한 플랜들을 선택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잘 이해하시도록 제가 이 3가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는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입니다. 잘 아시죠? 그 중에서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물론 일부 다른 대상들이 있지만 주요 대상은 시니어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메디케어는 이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직접 가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가입자 본인이 전체 내용을 알고 난 후에 에이전트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가입 시기는 65세 생일이 있는 달, 그리고 그 이전 3개월, 그리고 그 이후 3개월, 총 7개월 안에 가입하셔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4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이라면 그 이전 3개월인 1, 2, 3월, 그리고 그 이후 3개월인 5, 6, 7월, 이렇게 1월부터 7월까지 총 7개월 안에 연방정부 기관인 CMS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생일이 있는 달 1일부터 메디케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생일이 돌아오기 2, 3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메디케어 파트 A와 B는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소셜 오피스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CMS입니다. CMS는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약자입니다. 이 CMS는요, 메디케어의 규칙을 만들고 또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CMS가 제공하는 파트 A와 파트 B 플랜을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파트 A는 하스피털 보험이고요. 즉 입원, 그리고 스킬드 너싱, 그리고 호스피스 같은 이 하스피털 중심의 의료가 이 파트 A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 보고하신 분들은 대부분 파트 A를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파트 B는요, 의사진료, 그리고 검사, 외래치료, 예방진료처럼 이 하스피탈 밖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파트 B 플랜은요, 매달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시기에 파트 B를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 B 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참고로 2026년 올해 파트 B 보험료는 202불 90센트부터 시작됩니다. 개인 연소득이 10만 9천 불,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21만 8천 불까지는
파트 B 보험료가 202불 90센트이고 이 소득보다 더 높으신 분들은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리지널 메디케어인 파트 A와 파트 B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메디케어를 처음 가입하는 분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할 메디케어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로 PPO나 HMO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PPO와 HMO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PPO의 장점은 가입자가 원하는 병원과 의사를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은 겁니다. 반대로 HMO의 장점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낮은 것이고요. 단점은 가입자가 원하는 병원과 의사를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PPO는요, 가입자가 직접 의사를 찾아서 예약하고 방문하면 되지만 HMO는요, 주치의와 메디컬 그룹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PPO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을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이 CMS가 제공하는 파트 A와 파트 B 플랜 외에도요, 추가적으로 보충보험인 메디갭 플랜하고 약보험인 파트 D 플랜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충보험인 메디갭 플랜이 필요한 이유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료비를 100%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가 디덕터블과 코인슈런스를 책임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체 의료비의 약 80%를 지원하고요. 그 나머지 20%는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디덕터블이나 코인슈런스로 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술을 받고 아니면 고비용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디덕터블이나 코인슈런스 비용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반드시 메디갭을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트 D 약보험도 추가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 약보험 역시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평생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PPO는요, 내가 원하는 병원과 의사를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 A 보험료는 무료이지만 나머지 파트 B, 메디갭, 파트 D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하니까 은퇴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높은 보험료가 당장 발생하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CMS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입자들이 PPO 방식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발생하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큰 병원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려고 더 많은 의료비를 청구해도 정부는 그것을 지불해줘야 됩니다. 또 의사들도요,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더 자주 제공해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PPO 방식은요, 가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로는요, 의료비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이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메디케어 시스템을 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CMS가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HMO 방식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애드밴테이지 플랜, 즉 메디케어 파트 C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디케어 HMO 플랜이라고 불리는 파트 C 플랜의 운영 핵심은 주치의를 통해서 환자를 잘 관리하고 무분별한 의료 서비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HMO 시스템의 운영 방식은요, 정부가 이 파트 C 가입자 1명당 연간 약 10,000불에서 12,000불 수준의 예산을 보험회사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회사는 그 예산을 사용해서
다양한 메디케어 HMO 플랜을 만들어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대부분의 파트 C 플랜 보험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파트 D 약보험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PPO 플랜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치과나 한의원을 사용하는 혜택, 그리고 안경, 보청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 또 짐을 무료로 사용하는 혜택 등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PPO 방식 대신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또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HMO 방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전체 메디케어 가입자의 반 이상이 약 53% 정도가 HMO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MO 플랜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어떤 보험회사가 가입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가입자에게 의료 혜택 외에 다른 혜택을 많이 제공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적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플랜은 좋은 병원이나 좋은 의사가 받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HMO 구조에서는요, IPA라고 불리는 의사 그룹, 의사 연합체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이 HMO 구조에서 실제로 이 의료를 관리하는 주체가 바로 IPA입니다. 일반적으로 IPA는요, 메디칼 그룹이라고 불리는데 주치의와 전문의, 그리고 큰 병원, 그리고 각종 검사 시설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조직이요, 가입자의 의료 서비스를 그리고 의료 비용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한인 IPA 중에서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HMO 방식을 선택하면 가장 먼저 보험회사의 보험 플랜을 선택하신 다음에 가입자의 의료를 책임지게 될 메디칼 그룹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디칼 그룹 안에 소속된 주치의를 나의 주치의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메디칼 그룹을 선택할 때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 메디칼 그룹이 어떤 큰 병원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좋은 전문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 퀄리티, 의료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하는 것이 이 PPO 방식은 전국 어디서나 병원과 의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HMO 방식의 파트 C 플랜은 기본적으로 카운티 단위로 운영되는 겁니다. 물론 응급실 사용은 예외적으로 HMO 플랜도 전국 어느 병원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HMO 플랜이 기본적으로 카운티 단위로 운영된다는 의미는 같은 보험회사의 같은 이름의 플랜이라도 카운티마다 그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카운티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사 그룹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이 그 플랜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혜택을 주는 플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메디케어의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몇 가지 특별한 케이스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불리는 무료 의료 혜택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제공받는 분들은 신규로 메디케어를 가입할 경우에 파트 B 보험료와 파트 D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메디갭 플랜을 가입하지 않아도 그 메디칼이나 메디케이드가 서플리먼트 플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디갭 플랜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PPO 방식을 선택하셔도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리지널 메디케어 방식을 선택하면
HMO 플랜이 제공하는 아주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가입하실 때는 젊고 그리고 질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HMO 플랜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이 HMO 플랜을 선택하실 때에도 일반 가입자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특별한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세가 지나서도 계속 직장에서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은 직장을 퇴사할 때까지 그룹 건강보험을 유지하셔도 벌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퇴직하실 때 그 퇴직한 날과 그룹 건강보험이 끝난 날 중에서 더 빠른 날로부터 8개월 이내에 파트 B 보험을 가입하시면 벌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디케어는요, 어떤 플랜을 가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잘 결정하는 것이 의료 퀄리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메디케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또 신규 가입 문의 등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